거기에 따라서 영업비밀 뭐 18조에 보면 아주 강력한 조치들이 시행되게끔 되어 있고요. 요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산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법으로 영업비밀을 상당히,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물망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업비밀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뭐 연구개발이니 뭐 여러 형태가 다 들어가요. 우리 특허는 그 제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지만 영업비밀은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상당 기간 경제적 독립적 가치를 지니고, 그 다음에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해 주는 것이 영업비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8조를 한번 보시면 저기 그 내국인한테 그 회사의 기밀을 유출을 해서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한 2배 내지 10배에 대한 부분으로 벌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술을 외국에다가 유출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익금의 2배와 내지는 10배까지도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그 처벌 조항이 없어갖고 법같이 하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업비밀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이 법률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첨단 기술을 쉬운 한 가지를 묶어가지고 외국에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NIS에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내가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 51개 항목에 저촉이 되면 내가 개발한 거라도 내 이미지로 해서 바깥으로 못 갖고 나가요.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51개 뭐 정밀화학이니 뭐 조선 뭐 이런 우리나라 그 기술에 대한 분이 51개 이게 쭉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신이 개발했다고 그래서 왜요? 우리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자식 때 2세, 3세들한테도 우리의 그 경제력을 유지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이제 거래를 하다가 보면 선의로 상대 회사의 그 영업 비밀을 이렇게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를 하면 처벌을 하지만 인지를 해가지고 그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선의자 그 특례를 인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사안별로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이제 우리 특허제도와 영업비밀제도 이런 부분이 R&D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허에 관련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노비진이 메인비진이 뭐 이제 이게 그 부설연구소 여러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업비밀로는 이게 참 모호하잖아요, 그죠? 가점을 저기 해서 이게 특허와 관련돼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R&D하고 이게 연결돼서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연구를 통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그 일반 기업보다 아무래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급 비밀과 대비에 영업 비밀도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감사를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상식인데 우리 기업에서 인사 징계가 되면 징계가 이제 시행이 되면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를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뭐 보안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제도가 강화되어 있어요. 보안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계획처에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보안 사고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들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보안에 대해서 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업에서 실무 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비밀을 규정에 이렇게 사입하는 공기업들이 있고 일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이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상당 기간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경영상에 이 경영상에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이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보장한다. 이게 이제 사규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서약서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이 보안서약서도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었던 지식 정보 데이터는 회사 거라는 거죠. 반납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가서 기업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기업의 저기를 하려면 IBM처럼 3년 동안 본봉을 지급할 이게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시대가 올 날도 있겠죠. 기대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임직원들이 이 생활 보안으로 이제 이렇게 몸에 익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입 보안이라든가 패스워드, 뭐 문서 보안, 문서 관리 등 또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사이버 보안처럼 사이버 뭐 해킹 이런 부분 또 어느 이제 외부 출장 뭐 이런 게 해서 직원들이 보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법정 교육도 이제 1년에 2시간 이상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저는 이 보안 이러닝을 보안 교육을 이제 만명하게 시키기 위해서 보안 동영상을 이렇게 해갖고 공기업에서 이런 거를 스토리보드 원고는 물론 스토리보드 작업을 통해서 전 직원이 1년 안에 8,000명 내지는 9,000명 이렇게 받도록 이런 조치를 이렇게 했던 근무 중에 그런 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지만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인터넷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외부 회사를 방문할 때 노트북을 보이지 않도록, 그죠? 불가피하게 들고 갈 때는 노트북을 꺼내지 않도록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죠. 이 핸드폰 저길로 해서 테더링을 통해서 또 이제 회사 내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타회사 방문할 때 노트북 관리를 이제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의 보안으로 자율적 실천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열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하고 비인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책상 정리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자산을 관리하는데 이게 책상 정리도 소중한 정보가 이렇게 섞여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업의 R&D에 이제 보안 적용,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제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정보 유출의 이제 원인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어떤 진급을 통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하면 여러분들 관리하고 감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이제 이게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학자 도널드 크래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범죄 모형을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프로드 트라이앵글이라는 모형으로 해서 사고, 범죄 예방을 위한 모형을 이제 3가지 모형을 만들었어요.